1번. 주로 짧은 헤어스타일의 헤어커트 시 두부 상부에 있는 두발은 길고 하부로 갈수록 짧게 커트해서 두발의 길이에 작은 단차가 생기게 한 커트 기법은 1. 스퀘어 커트, 스퀘어 컷. 2. 원랭스 커트, 원랭스 컷. 3. 레이어 커트, 레이어 컷. 4. 그라데이션 커트, 그라다 컷. 정답은 4번입니다. 샴푸의 기본적인 목적은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샴푸는 두피의 오염물질과 피지를 제거하여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샴푸 시 두피를 마사지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1번이 모근 신경 자극이나 3번이 두통 예방, 4번이 모발 수명 연장은 샴푸의 본질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번. 한국의 고대 미용의 발달사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헤어스타일, 모발형에 관해서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벽화는 없었다. 2. 헤어스타일, 모발형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냈다. 3. 헤어스타일, 모발형은 조선시대 때 쪽진머리, 큰머리, 조진머리가 성행하였다. 4. 헤어스타일, 모발형에 관해서 사만시대에 기록된 내용이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미용에서 보정이란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을 마무리할 때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부족하거나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이런 최종 수정의 개념과 거리가 있습니다. 3번. 미용의 필요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생산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므로 필요하다. 2. 미용의 기술로 외모의 결점 부분까지도 보완하여 개성미를 연출해 주므로 필요하다. 3. 노화를 전적으로 방지해 주므로 필요하다. 4. 현대생활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원랭스 커트란 모든 모발 끝이 동일한 선상으로 떨어지도록 자르는 커트 방법입니다. 즉, 머리를 빗어내렸을 때 층위 없이 하나의 길이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1번이 단차 있는 커트와 3번이 전체 길이 똑같은 커트는 원랭스 커트의 정확한 정의를 표현하지 못하며 4번이 머릿결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원랭스 커트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프라이머의 사용 방법이 아닌 것은 1. 프라이머는 한 번만 바른다. 2. 주요 성분은 메타크릴릭산, 메사크라일릭 애시드이다. 3.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4. 아크릴볼이 잘 접착되도록 자연 손톱에 바른다. 정답은 1번입니다. 퍼머넌트 시술 시 비닐캡은 주로 제1액, 환원제, 위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두피와 모발의 온도를 유지하며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제1액의 산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제2액, 산화제, 위 고정력을 강화하는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제2액은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여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비닐캡으로 밀폐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번. 동물의 부드럽고 긴 털을 사용한 것이 많고 얼굴이나 턱에 붙은 털이나 비듬 또는 백분을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브러쉬는 1. 포마드 브러쉬, 2. 쿠션 브러쉬, 3. 페이스 브러쉬, 4. 롤 브러쉬. 정답은 3번입니다. 블런트 커트는 모발 끝을 명확하고 무겁게 잘라내어 단정하고 깔끔한 라인을 만드는 커트 기법입니다. 따라서 형태선이 가볍고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블런트 커트의 특징과 정반대입니다. 블런트 커트는 명확한 라인과 무게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며 입체감을 내기 쉽고 모발 손상이 적다는 점도 블런트 커트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6번.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성분과 난황 성분을 함유한 샴푸제로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샴푸는 1. 산성 샴푸, 애시드 샴푸. 2. 컨디셔닝 샴푸, 컨디셔닝 샴푸. 3. 프로테인 샴푸, 프로테인 샴푸. 4. 드라이 샴푸, 드라이 샴푸. 정답은 3번입니다. 우드 램프는 주로 피부 진단 시 사용하는 자외선 램프로 피부 미용 분야에서 피부 상태를 진단할 때 활용됩니다. 매니큐어 시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렌지 우드 스틱, 푸셔, 아크릴릭 브러쉬는
모두 매니큐어 용구로 손톱 관리에 직접 사용됩니다. 7번. 전체적인 머리 모양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수정 보완시켜 완전히 끝맺도록 하는 것은 1. 통칙 2. 제작 3. 보정 4. 구상. 정답은 3번입니다. 헤어 스티머는 두피 관리 시 주로 10에서 15분 정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짧으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너무 길면 두피나 모발에 과도한 수분 공급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에서 15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8번. 과산화수소, 산화제, 6%의 설명이 맞는 것은 1. 10볼륨 2. 20볼륨 3. 30볼륨 4. 40볼륨. 정답은 2번입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의 먼지, 비듬 제거, 혈액순환 촉진, 유분 및 수분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두피의 지방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보호막을 파괴하여 두피와 모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9번. 헤어세트용 빗의 사용과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두발의 흐름을 아름답게 매만질 때는 빗살이 고운 살로 된 세트빗을 사용한다. 2. 엉킨 두발을 빗을 때는 빗살이 얼레살로 된 얼레빗을 사용한다. 3. 빗은 사용 후 브러쉬로 털거나 비눗물에 담가 브러쉬로 닦은 후 소독하도록 한다. 4. 빗의 소독은 손님 약 5인에게 사용했을 때 1회씩 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위그는 전체 머리를 덮는 가발로서 헤어피스, 부분 가발와는 구분됩니다. 펄, 위그릿, 위글렛, 웨프트는 부분적으로 머리 스타일을 보완하거나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헤어피스의 종류이지만 위그는 헤어피스가 아닌 전체 가발로 분류됩니다. 10번. 마세레이브 시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프롱은 아래쪽, 그루브는 위쪽을 향하도록 한다. 2. 아이론의 온도는 120에서 140을 유지시킨다. 3. 아이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론을 정확하게 쥐고 반대쪽에 45도 각도로 위치시킨다. 4. 아이론의 온도가 균일할 때 웨이브가 일률적으로 완성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세정력이 있으면서도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부가 민감한 유아용 샴푸에 주로 사용됩니다. 음이온성은 세정력이 강하나 자극이 강하고 양이온성은 유연제나 컨디셔너에 주로 사용되며 비이온성은 세정력이 약해 주로 화장품의 유화제로 사용됩니다. 11번. 모발의 결합 중 수분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형되며 드라이어의 열을 가하면 다시 재결합되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결합은 1. SS 결합 2. 펩타이드 결합 3. 수소 결합 4. 염 결합. 정답은 3번입니다. 위 목적은 모발의 웨이브, 볼륨, 플로프, 풍성함을 형성하여 헤어스타일의 형태나 질감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1번이 텐션, 루프, 스템은 컬의 구성 요소이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3번이 슬라이싱, 스퀘어, 베이스는 커트나 스타일링 기법과 관련된 용어이지 컬의 목적이 아닙니다. 4번이 세팅, 뱅은 특정 스타일링이나 앞머리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컬의 기본 목적과 다릅니다. 12번. 다음 중 염색 시술 시 모표 피해 안정과 염색의 퇴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은 1. 샴푸 2. 플레인 린스 3. 알칼리 린스 4. 산성균형 린스, 애시드 밸런스드 린스. 정답은 4번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는 모발의 케라틴 단백질에서 이황화 결합,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끊고 재결합하여 원하는 웨이브 형태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시스타인은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으로 퍼머넌트 웨이브의 형성과 직접 관련됩니다. 알라닌은 일반적인 단백질 구성 성분이나 이황화 결합 형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멜라닌은 모발의 색소이며 티로신, 타이로신,
은 멜라닌 형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으로 퍼머넌트 웨이브 형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13번. 원형 얼굴을 기본형에 가깝도록 하기 위한 각 부위 화장법으로 맞는 것은 1. 얼굴의 양관자놀이 부분을 화사하게 해준다. 2. 이마와 턱의 중간부는 어둡게 해준다. 3. 눈썹은 활모양이 되지 않도록 약간 치켜 올린 듯하게 그린다. 4. 콧등은 뚜렷하고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도록 어둡게 표현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페디큐어 시 발톱은 일자 형태로 줄질하여 양 끝부분만 살짝 둥글게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성 발톱, 잉그로운 네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번과 4번처럼 타원형이나 원형으로 줄질하면 발톱이 피부 안쪽으로 자라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3번처럼 줄질하지 않고 잘라내기만 하면 날카로운 끝부분이 남아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14번. 두부 라인의 명칭 중에서 코의 중심을 통해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누는 선은 1. 정중선 2. 측중선 3. 수평선 4. 측두선. 정답은 1번입니다. 아이론 선정 시 프롱의 길이와 핸들의 길이가 3:2로 된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론은 프롱, 집게 부분, 과 핸들, 손잡이 부분, 위 길이가 1:1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용 시 편리하고 안정적입니다. 반면 2번이 접합지점이 잘 죄어져 있는 것, 3번이 단단한 강질로 된 것, 4번이 프롱과 그루브가 수평인 것은 모두 좋은 아이론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15번. 다음 중 스퀘어 파트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1. 이마의 양쪽은 사이드 파트를 하고 두정부 가까이에서 얼굴의 두발이 난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도록 모나게가 르마를 타는 것. 2. 이마의 양각에서 나누어진 선이 두정부에서 함께 만난 세모골의 가르마를 타는 것. 3. 사이드 파트로 나눈 것. 4. 파트의 선이 곡선으로 된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신부 화장에서 인중이 짧은 경우 윗입술을 작게 그리고 아랫입술을 크게 그리면 시각적으로 인중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윗입술을 크게 그리면 인중이 더 짧아 보이며 코벽을 세우거나 인중 자체를 크게 그리는 것은 인중의 길이 착시 효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6번. 헤어 샴푸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두피와 두발에 영양을 공급 2. 헤어 트리트먼트를 쉽게 할 수 있는 기초 3. 두발의 건전한 발육 촉진 4. 청결한 두피와 두발을 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사만시대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 머리 모양에 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포로나 노비는 머리를 깎았고 수장급은 관모를 착용했으며 일반인에게는 상투를 틀도록 하여 신분의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계급의 차이 없이 자유롭게 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17번. 건강모발의 pH 범위는 1. pH 3에서 4, 2. pH 4.5에서 5.5, 3. pH 6.5에서 7.5, 4. pH 8.5에서 9.5.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스 페인트 화장은 무대용 화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시대의 연극이나 공연에서 배우들이 멀리 있는 관객에게도 분명한 인상과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 얼굴에 짙고 선명하게 화장을 했던 방식으로 일상적인 낮이나 밤 화장, 햇볕 그을림 방지 화장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18번. 옛 여인들의 머리 모양 중 뒤통수에 낮게 머리를 따 틀어 올리고 비녀를 꽂은 머리 모양은 1. 민머리 2. 원즈머리 3. 풍기병식 머리 4. 쪽진 머리. 정답은 4번입니다. 굵은 두발, 모발이 굵고 강한 경우 퍼머넌트 웨이브를 효과적으로 시술하려면 블로킹, 모발을 나누는 구획을 작게 하고 로드, 펌 롤러, 위 직경도 작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굵고 탄력 있는 모발이 컬의 형성을 잘 유지하고 명확한 웨이브를 얻기 위함입니다. 블로킹을 크게 하거나 로드 직경을 크게 하면 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19번. 다음은 모발의 구조와 성질을 설명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두발은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탄력성이 풍부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2. 케라틴은 다른 단백질에 비하여 유황의 함유량이 많은데 황, S, 는 시스틴, 시스타인에 함유되어 있다. 3. 시스틴 결합, SS, 은 알칼리에는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으나 물, 알코올, 약산성이나 소금류에 대해서 약하다. 4. 케라틴의 폴리펩타이드는 쇠사슬 구조로서 두발의 장축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두발을 짧게 깎거나 밀어내고 가발을 즐겨 썼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긴 머리를 중시하였으며 다양한 형태로 머리를 묶거나 장식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붕과 연지화장, 액황과 홍장 등은 실제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미용법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20번. 퍼머 2액의 취소산 염류의 농도로 맞는 것은 1. 1에서 2%, 2. 3에서 5%, 3. 6에서 7.5%, 4. 8에서 9.5% 이 과목. 공중보건학. 정답은 2번입니다. 미용술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재, 모발, 피부 등 위 특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작업 계획과 구상, 조화로움의 검토 및 표현 과정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21번. 고기압 상태에서 올 수 있는 인체 장애는 1. 안구 진탕증, 2. 자만병, 3. 레이노이드병, 4. 섬유증식증. 정답은 2번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열과 빛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파괴됩니다. 가열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C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비타민 A는 지용성으로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비타민 B1은 다소 열에 약하지만 비타민 C만큼 민감하지 않으며 비타민 F는 필수 지방산으로 열에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다. 22번. 접촉자의 색출 및 치료가 가장 중요한 질병은 1. 성병, 2. 암, 3. 당뇨병, 4. 일본내염. 정답은 1번입니다. 보건소는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전염병 예방관리 등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과 종합병원은 개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며 보건기관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보건행정기관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 및 전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보건소입니다. 23번. 다음 기생충 중 산란과 동시에 감염 능력이 있으며 건조에 저항성이 커서 집단감염이 가장 잘 되는 기생충은 1. 회충, 2. 십이지장충, 3. 광절열두조충, 4. 요충. 정답은 4번입니다. 보툴리누스균은 신경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이 균이 생성하는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여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을 유발합니다. G티푸스균과 돈콜레라균은 주로 소화기계 질환을 일으키며 황색포도상구균은 장독소를 생성하여 구토와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을 유발합니다. 24번. 보건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민의 수명 연장, 2. 질병 예방, 3. 공적인 행정활동, 4. 수질 및 대기 보전. 정답은 4번입니다. 공중보건학은 개인이나 일부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개인위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일부 전문가의 노력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25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과 용존산소량, 위 값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BOD와 두는 무관하다. 2. BOD가 낮으면 두는 낮다. 3. BOD가 높으면 두는 낮다. 4. BOD가 높으면 두도 높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음용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것은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음용수가 인체에 유해한 다른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장균 자체는 대부분 비병원성이지만 대장균의 존재는 다른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음용수 위생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6번. 장티푸스, 결핵, 파상풍 등의 예방접종은 어떤 면역인가? 1. 인공 능동면역. 2. 인공 수동면역. 3. 자연 능동면역. 4. 자연 수동면역. 정답은 1번입니다. 탄저는 탄저균, 바실루스 안트라사이즈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병든 동물이나 오염된 토양 등과 직접 접촉하여 감염됩니다. 반면 유행성 일본뇌염, 모기, 발진티푸스, 페스트, 벼룩,는 모두 절지동물이 매개체로 작용하여 전염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따라서 탄저는 절지동물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27번. 식품을 통한 식중독 중 독소형 식중독은 1. 포도상구균 식중독. 2.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3.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4.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정답은 1번입니다. 만성 카드뮴 중독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은 신장 기능장애, 신장 손상, 폐기종, 폐 손상, 당뇨병, 췌장 손상입니다. 빈혈은 주로 납중독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며 카드뮴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빈혈이 정답입니다. 28번. 야간 작업의 폐해가 아닌 것은 1. 주야가 바뀐 부자연스런 생활. 2. 수면 부족과 불면증. 3. 피로회복 능력 강화와 영양 저하. 4. 식사시간, 습관의 파괴로 소화불량. 정답은 3번입니다. 피라미드형 인구 구성은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아 젊은 인구, 14세 이하, 가노년층,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상을 차지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인구 증가율이 높고 젊은 인구가 많아 발전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구 구조입니다. 종형은 인구가 안정적이며 항아리형은 출생률이 낮아 노년층 비율이 높은 형태입니다. 별형은 일반적인 인구 구성 형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9번. 일반적으로 이 미용업소의 실내 쾌적 습도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10에서 20%, 2. 20에서 40%, 3. 40에서 70%, 4. 70에서 90%. 정답은 3번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물체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며 혈중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300배 높아 체내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신경계 장애, 두통, 어지러움, 위식장애 등을 초래합니다. 아황산가스는 주로 호흡기 점막 자극을 일으키며 질소와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강한 결합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30번. 다음 중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해 발생 원인으로 관계가 먼 것은 1. 실내의 흡연. 2. 산업장 폐수방류. 3. 공사장의 분진 발생. 4. 공사장의 굴착작업 3과목. 소독학. 정답은 1번입니다. 홍역은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 중 발생 빈도가 높고 주기적으로 대개 1에서 5년 간격으로 유행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집단 내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100일에 유행성 이하선염, 폴리오, 소아마비는 홍역에 비해 발생 빈도나 유행 주기 등이 다릅니다. 31번. 소독과 멸균에 관련된 용어 해설 중 틀린 것은 1. 살균,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 작용에 의해 급속히 죽이는 것을 말한다. 2. 방부,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독, 사람에게 유해한 미생물을 파괴시켜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비교적 강한 살균작용으로 세균의 포자까지 사멸하는 것을 말한다. 4. 멸균, 병원성 또는 비병원성 미생물 및 포자를 가진 것을 전부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건과 같은 섬유 제품은 습기를 충분히 포함시켜 열을 전달하는 습열소독이 효과적입니다.
건열소독은 고온의 건조한 공기를 사용하여 주로 금속기구나 유리기구 등의 소독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수건은 건조한 상태에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건열소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비소독, 역성비누소독, 증기소독은 모두 습기와 열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섬유에 적합한 소독이 가능합니다. 32번. 이상적인 소독제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1. 생물학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빨리 효과를 내고 살균 소요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3. 독성이 적으면서 사용자에게도 자극성이 없어야 한다. 4. 원액 혹은 희석된 상태에서 화학적으로는 불안정된 것이라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살균력과 침투성이 비교적 약하지만 자극성이 적고 상처 부위나 구강점막의 사용 시 발포, 거품, 작용을 일으켜 상처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상처 및 구강 소독에 널리 사용됩니다. 페놀, 염소, 알코올은 자극성이 강하거나 점막 부위에 직접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33번. 소독약 10ml를 이용해 물 40ml에 혼합시키면 몇 위 수용액이 되는가? 1. 2%, 2. 10%, 3. 20%, 4. 50%. 정답은 3번입니다. 건열소독은 고온의 건조한 공기를 이용하여 병원균을 파괴하는 물리적 소독법에 속합니다. 승홍소독, 크레졸소독, 석탄산소독 등은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균을 사멸시키는 화학적 소독법입니다. 34번. 건열멸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드라이 오븐, 을 사용한다. 2. 유리제품이나 주사기 등에 적합하다. 3.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4. 110에서 130에서 1시간 내에 실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석탄산, 알코올, 포르말린과 같은 소독제는 주로 세균의 원형질중 단백질을 변성시켜 균체를 사멸시키는 원리를 가집니다. 단백질 변성은 세균의 기능적 구조를 파괴하여 세균을 사멸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탄수화물, 지방질, 수분의 변성은 이들 소독제의 주된 작용 기전이 아닙니다. 35번. 이 미용업소에서 종업원이 손을 소독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적당한 것은 1. 승홍수 2. 과산화수소 3. 역성비누 4. 석탄수. 정답은 3번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에서 압력이 20파운드일 때는 일반적으로 15분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정도 시간과 압력 조건이면 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이 완전하게 멸균됩니다. 5분은 너무 짧아 불충분하고 30분이나 40분은 과도하게 길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36번. 살균력이 좋고 자극성이 적어서 상처 소독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1. 승홍수 2. 과산화수소 3. 포르말린 4. 석탄산. 정답은 2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전자기기 등 열에 민감한 물품들은 높은 온도의 열탕, 건열, 고압증기 소독을 시행하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에 민감한 제품들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같은 가스를 이용한 가스 소독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스 소독은 낮은 온도에서 기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살균력을 제공합니다. 37번. 다음 중 음용수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1. 표백분 2. 염산 3. 과산화수소 4. 요오드팅크. 정답은 1번입니다. 크레졸은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강하고 냄새가 적으며 희석된 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이 미용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소독에 가장 적합합니다. 석탄산은 자극적 냄새가 강하고 피부에 자극성이 있으며 역성비누는 주로 피부나 기구 소독에 적합하고 승홍수는 독성이 강하여 실내 소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8번. 다음 중 음료수의 소독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방법은 1. 일광소독 2. 자외선 등 사용 3. 염소소독 4. 증기소독. 정답은 3번입니다.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은 일반적인 소독 방법으로는 사멸하기 어렵습니다.
고압증기소독은 높은 압력과 고온의 수별을 이용하여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까지 완벽하게 멸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역성비누, 알코올, 일광소독은 포자 형태의 세균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39번. 이 미용실의 기구, 가위, 레이저, 소독으로 가장 적당한 약품은 1. 70에서 80%의 알코올 2. 100에서 200배 희석 역성비누 3. 5% 크레졸 비누액 4. 50%의 페놀액 정답은 1번입니다. 소독약품은 용해성이 높아야 합니다. 용해성이 낮으면 물이나 용매에 잘 녹지 않아 균일한 농도의 소독액을 만들기 어렵고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머지 조건인 살균력이 강하고 부식성 표백성이 없으며 경제적이고 사용법이 간편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소독약품의 올바른 구비 조건입니다. 40번. 소독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2.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3. 접속 시간이 길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4.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4. 과목, 피부학. 정답은 2번입니다. 지표권, 표준균, 이나 화학적 지시계를 이용하여 멸균 효과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멸균 효과의 지속적 감시라고 합니다. 이는 멸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살균력 평가나 균수 측정은 소독약품의 효능 테스트나 미생물의 수를 세는 것이며 멸균 효과의 지속적 감시와는 다릅니다. 41번. 다음 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세 가지 지칭하는 것은 1. 구성영양소 2. 열량영양소 3. 조절영양소 4. 구조영양소 정답은 2번입니다. 모발의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는 모피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피질은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멜라닌 색소가 분포하여 모발의 색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1위 모표피는 모발의 가장 바깥층으로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고 3위 모수질은 중심부에 위치하며 멜라닌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4위 모유두는 모발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담당하며 멜라닌 색소의 주요 분포 장소는 아닙니다. 42번. 다음 중 기초 화장품의 주된 사용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세안 2. 피부 정돈 3. 피부보호 4. 피부 채색 정답은 4번입니다. 피부의 이상적인 pH 범위는 약산성인 pH 5.2에서 5.8입니다. 이 범위에서 피부는 세균의 침입을 막고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번. pH 0.1에서 2.5, 과 2번. pH 2.5에서 4.3은 너무 산성이 강하여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4번. pH 6.5에서 8.5은 중성에서 알칼리성으로 피부의 보호막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3번. 상피조직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며 각화 정상화 및 피부 재생을 돕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은 1. 비타민 C 2. 비타민 E 3. 비타민 A 4. 비타민 K 정답은 3번입니다. 유두층은 진피층에 위치한 구조로 혈관과 신경을 포함하여 표피의 기저층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유두층은 표피층이 아닌 진피층에 위치하며 모낭 주위에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표피층에 위치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표피층은 진피층 위에 위치한 별도의 피부 구조입니다. 44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의 상태는 1. 단백질 10에서 20%, 수분 10에서 15%, pH 2.5에서 4.5. 2. 단백질 20에서 30%, 수분 70에서 80%, pH 4.5에서 5.5. 3. 단백질 50에서 60%, 수분 25에서 40%, pH 7.5에서 8.5. 4. 단백질 70에서 80%, 수분 10에서 15%, pH 4.5에서 5.5. 정답은 4번입니다.
모발의 케라틴 단백질은 pH에 따라 평균성, 물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달라지며 pH 4에서 5의 약산성 조건에서 가장 낮은 평균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발이 약산성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1번 pH 1에서 2, 위 강산성이나 3번 pH 7에서 9, 위 중성 물결표 약알칼리성, 4번 pH 10에서 12, 위 강알칼리성에서는 모발의 평균성이 증가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5번. 다음 중 글리세린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1. 소독작용, 2. 수분유지작용, 3. 탈수작용, 4. 금속염 제거작용. 정답은 2번입니다. 수렴 화장수는 피부의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를 긴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습윤제, 알코올, 물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표백제는 피부를 미백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로 수렴 화장수의 목적과는 무관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6번. 다음 중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부분은 1. 모표피, 2. 모피질, 3. 모수질, 4. 모유도. 정답은 2번입니다. 두피 약화로 인한 탈모의 주요 원인은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노화, 유전적 질환 등입니다. 비만은 전반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두피 약화 및 탈모의 주요 원인과는 거리가 먼 요소입니다. 47번. 피지선의 활성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1. 안드로겐, 2. 에스트로겐, 3. 인슐린, 4. 멜라닌. 정답은 1번입니다. SPF, 자외선 차단 지수, 는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강합니다. 따라서 SPF는 수치가 낮을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SPF는 제품을 바른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홍반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48번. 다음 중 식물성 오일이 아닌 것은 1. 아보카도 오일, 2. 피마자 오일, 3. 올리브 오일, 4. 실리콘 오일. 정답은 4번입니다. 털의 기질부, 모기질, 는 표피층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기저층에 해당합니다. 모기질은 세포 분열이 활발히 일어나며 모발이 생성되는 부위로 피부의 표피층에서도 가장 하부에 위치한 기저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질층, 과립층, 유급층은 표피의 상부층으로 세포 분열이 활발하지 않으며 모발 생성과 직접 연관되지 않습니다. 49번. 피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피부는 강력한 보호작용을 지니고 있다. 2. 피부는 체온의 외부 발산을 막고 외부 온도 변화가 내부로 전해지는 작용을 한다. 3. 피부는 땀과 피지를 통해 노폐물을 분비, 배설한다. 4. 피부도 호흡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피부가 노화되면 피지선의 활동이 저하되어 피지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지거나 피부 중화 능력이 상승하거나 pH 산성도가 강해지는 현상은 노화가 아니라 다른 피부 상태 변화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50번. 여러 가지 꽃향에 혼합된 세련되고 로맨틱한 향으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안고 있는 듯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향수의 타입은 1. 싱글 플로럴, 2. 플로럴 부케, 플로럴 부푸엣, 3. 우디, 4. 오리엔탈, 5. 과목, 공중위생법규. 정답은 2번입니다. 아포크린샘, 대한선, 은 주로 겨드랑이, 유도, 배꼽 주변과 같은 특정 부위에 분포하며 입술에는 일반적으로 분포하지 않습니다. 아포크린샘은 땀 분비와 관련된 특수한 땀샘으로 입술 부위는 아포크린샘이 존재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51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미용업, 2. 위생관리용 영업, 3. 학원영업, 4. 세탁업.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내에서만 수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영업소 외에서의 업무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로는 질병으로 인해 영업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1번, 혼례 등 특별한 의식 직전에 행하는 경우,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번, 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히 국외에 출타하려는 자에 대한 이 미용, 3번, 은 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52번,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질병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2. 결혼식 등의 의식 직전인 경우 3. 손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을 경우 4.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미용 영업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1번과 3번이 벌금, 은 형사처벌로서 위반의 성격이 다르고 2번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금액이 법적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53번.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처벌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번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및 행정절차법에서는 이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30일, 이 맞습니다. 5일, 10일, 15일 등 다른 기간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4번.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미용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1.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장 2. 보건복지부 장관 3. 시도지사 4. 시장 군수 구청장 정답은 3번입니다. 청문 절차는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행정처분, 면허 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을 내릴 때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장의 개선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당사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낮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면허 취소, 2번, 영업정지, 3번, 폐쇄명령, 4번은 중대한 처분이므로 청문 절차가 필수입니다. 55번. 다음 중 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자는 1. 면허 취소 후 1년 경과자 2. 독감 환자 3. 마약 중독자 4. 정과 기록자 정답은 3번입니다.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여 영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단순히 재통보 1번 하거나 확인만 하는 것 2번 는 실질적 조치가 아니면 출입문 폐쇄와 벌금 부과 3번 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치가 아닙니다. 56번. 처분 기준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1.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이 미용 업무를 행한 자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행한 자는 법적 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위생관리기준 위반 2번 변경신고 미이행 3번 영업질서 위반 4번은 이보다 경미한 사항으로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57번. 다음 중 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자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문계 학교에서 1년 이상 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출입 및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위생감시공무원증을 영업자에게 제시하여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주민등록증 1번은 개인신분증으로 업무 수행 근거가 아니면 위생검사 통지서, 2번 위생검사 기록부, 4번은 검사 수행 시 제시해야 할 신분증이 아닙니다. 58번. 이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을 정한 것은 1. 대통령령, 2. 보건복지부령, 3. 환경부령, 4. 보건소령. 정답은 2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조항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 위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영업, 시설,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법령상 정확한 용어가 아니거나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59번. 이 미용업자의 준수사항 중 틀린 것은 1.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것. 2. 조명은 75룩스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3. 신고증과 함께 면허증 사본을 게시할 것. 4.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면허증을 지체 없이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시도지사 1번, 보건복지부 장관 3번, 경찰서장 4번은 면허증 반납의 법적 대상이 아닙니다. 60번.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 미용업 영업자이다. 2.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 미용사이다. 3. 위생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이다. 4.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한하여 받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거나 이에 응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2월입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영업정지 3월, 2번, 6월, 3번, 영업장 폐쇄, 4번은 1차 위반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면 위반 횟수가 증가할 때 적용되는 더 강력한 처분입니다.